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충청남도가 동네 자치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축제회장을 열었는데요. 지난 19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연극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생생수다,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생생수다는 안지사와 김의연 논산시 연산면 주민자치위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우리 동네인 충남을 주제로 가졌습니다. 이날 부대 행사로는 시, 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꾸민 활동 전시존과 프린지 공연 등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39명의 시장들이 참석하는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서울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선언문에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대응 상호보완 정책을 장려하고 모든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 교통, 주거, 건설 등 공공 주요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접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안희달고 파리시장과 함께 도시별 사례 발표에 참여해 경제 민주화 정책,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서울의 주요 정책 성과를 알렸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챔피언 시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유하는 OECD 포용적 성장 웹 플랫폼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9일 세계 지식포럼의 파트너로 참여해 글로벌 리더들과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전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지식포럼은 지난 2000년 출범했으며 매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글로벌 기업 CEO 등이 모여 세계의 미래를 고민해온 지구촌 최대의 지식축제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를 주제로 글로벌 연사 250여 명과 3,500여 명의 지식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0개의 세션을 소화하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밀집된 과학기술 도시로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 여건을 갖춘 도시라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견인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스포츠 제전인 98회 전국체육대회가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충북 충주를 주 개최지로 11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열전이 펼쳐집니다. 충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린 것은 2004년 이후 13년 만으로 전체 46개 종목에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19일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선 충병 방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방제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방제 실정 및 현장 애로사항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 충병 피해목 15만 3,671본을 제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여건으로 인해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재선 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5분 발언을 통해 나온 문제들을 몇 년이 지나도 시정 조치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실천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의회의 지적 내용의 개선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19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본회의 5분 발언 당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이 현실화된 사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의원들의 5분 발언 이후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상황을 발언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답변들이 형식적이고 몇 년이 지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5분 발언을 통해 지하보도 주민문화 공간 활용 방안 마련, 타이어 판매점들의 안전기준 마련, 한옥마을 전동휠 단속 등 집행부에 촉구했던 사항들을 나열하며 어느 것 하나 바뀌거나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주시 지하보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지하보도가 어딘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행정은 귀 기울여야 한다며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랜 신다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영남과 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채택돼 조기 건설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시 등 9개 관련 지자체 실무자들은 지난 19일 대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기 건설 공동 추진과 2018년도 용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지자체는 대구시와 광주시, 고령군 등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8년도에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km를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며 약 5조 원 이상의 국비로 충당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17 국제인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한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또한 인구 문제 전문가들을 포함해 국제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일 인구장관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OECD 사무총장 간 면담이 개최됩니다. 모든 승합 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특수 자동차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및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입법 예고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모든 자동차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